네, 성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맡고 계신 서지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질문으로 좀 하겠습니다. 어제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7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네네네. 각각 엄정한 수사, 감찰 지시했는데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그 귀국 성과를 얘기하기도 급한데 굳이 본인과 관련돼 있는 사실은 이제 재판과 관련해요. 그런 입장을 표현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권한이 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 재판과 관련이 있는 재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 퇴정하고 했던 것도 보면 그 재판부가 검찰의 어떤 정당한 입증 기회를 박탈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이제 신청했던 64명 증인들 중에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는 58명을 일괄 기각을 했다고 해요. 네, 저도 보도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하고 이거 보면서 요즘에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법사위 가방위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그거를 과연 그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의 저항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조사나 감찰을 지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이렇게 그 사법행정에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뭐 지금 뭐 사법행정 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귀국을 하시자마자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모든 관심이 이제 본회의로 사실 이제 네.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참여 여부요. 요 원내 지도부에 지금 일임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 이미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네. 당내에서는 지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지도부에 일임을 하고 지도부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일단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오전 중에 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아마 의원들의 중지가 좀 모아질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본회의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 동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동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 의원의 그 체포 동의를 우리가 과연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중지가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국회 구도를 보면 사실 뭐 표결은 통과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네네네네. 같은데 네네. 지금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많은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구속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각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법조인들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적으로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적부심 이제 표결은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늘 이루어지지만 적부심은 이제 한 12월 3일 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날짜가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그 계엄 1주년에 딱 맞게 추경호 대표를 그 뭐 내란 공모 혐의로 몰아서 최대한 그 구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재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영장 그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법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체포 그 영장을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표결 방해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고의가 있냐 없냐 이건데 사실은 마땅한 증거가 없어요. 표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그래서 저도 뭐 당의 구성원 중에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만은 제가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몇 군데 문을 찾아서 국회로 뭐 당에서 어떤 지침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는 표시했는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문을 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로 간 겁니다. 네. 그 국회 대로 앞에서 대로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고 입장이 한 3군데 정도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어디엔가 모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사의 의원님들이 좀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 건데, 그리고 또 언젠가 좀 열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일날 국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걸 몇 번 반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를 추경호 대표가 뭐 의총장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헌법기관인 개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그게 추경호 대표가 표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표결을 못했다 이런 거는 그 맞지가 않는 얘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영장 내용에도 웃긴 게 보면 그 뭐 대통령과 한 2번 전역을 했는데 뭐 대통령과 파이팅을 했다는 것이 마치 내란 공모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파이팅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역 자리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22번의 줄탄핵을 비판했다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줄탄핵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일을 한 것 자체를 뭐 영장의 사유로 들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장 자체의 질적인 부분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표결 방해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표결 장애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본인들도 굉장히 수세에 몰려서 작성한 영장이 아닌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빠져 있죠. 이렇게 부실한 영장으로 정치적으로 내란 공모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시면 참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일정 중 하나가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그리고 체포 동의안 표결의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할 걸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심 사안이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이 국정조사 관련입니다. 네네.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법사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조건을 몇 개 내놓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장동 그 일당들의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밝혀야겠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큰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하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국정조사 얘기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화답을 해준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참 진행하는 저희가 무도하게 진행하는 그런 법사위에서라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네네. 주장한 건데,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뜨뜻미지근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 회의에서 네. 이거를 뭐 대승적으로 타결하고 법사위에서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의 실체를 좀 확인해가는 과정을 가진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네. 일련의 민주당의 기류나 태도를 볼 때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본인들이 어떤 검찰에 대한 공세를 네. 하기 위한 것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다가 대장동 얘기를 꺼내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호기롭게 주장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고, 그리고 막상 저희가 법사위에서 하자
라고 주장하니까 뭐 꼭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좀 뒤로 빼는 모습. 그렇지만 뭐 오늘 11시에 의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보도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보도 내용이라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국정조사 관련한 이 협의를 거부해서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연말까지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몇 개가 네네네. 나왔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의 뭐 범여권과 그다음에 뭐 우리 국민의힘의 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 운영 자체가 그 합의로 한다는 합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오로지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다 표결해 버리거든요. 뭐 법안 소위고 뭐고 뭐 다 표결입니다. 사실은 야당이 국회에서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어떤 저희의 그 주장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합법적인 그 의사 방해이지 않습니까? 지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유일한 어떤 마지막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네. 필리버스터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또 법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제는 그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는 무제한 토론이 아닌 사실은 24시간 제한 토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제한이죠. 네. 그것마저도 이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거는 그 만약에 당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거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법안 상정해서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사전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것마저 뭐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이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무제한 토론 중에 의사 정족수가 60명이 안 되면 회의 중지를 선포하게 네, 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 진행은 의장이 진행하는 의원. 그러니까 의장단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감당하기가 체력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그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고 어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마지막 수단인데 이게 이제 의장단이 힘들어지니까 특정 의원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리수인 게 뭐냐면 의장단은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입니다. 네. 국회 의장단은. 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선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나 일부 의원은. 네. 그럼 뭐 초선 의원한테도 시킬 수 없고 누구한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의도를 보여준 이상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네. 라는 상황이라는 거를 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이 지금 11월 27일이고 네네. 오늘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에 못 이르면 바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건지 협상 시한이요. 아마 의장 주재 그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이미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거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뭐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바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관심이 크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잖아요. 네. 네.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대장동 항소포기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한 건 맞죠? 네, 그렇죠. 서로 네네.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언제 어떻게 하는지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뭐 대표실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뭐 어젠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장동혁 대표님 그 구미 가셨을 때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네. 뭐 확실하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장동혁 대표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오히려 조국 대표께서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핵심 주인공이 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정청래 대표의 대표께서도 참여였고요. 예, 네. 참여하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잠깐 말씀 중에 그럼 조국 대표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의 어떤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 좀 전달이 좀 늦다 이런 제가 말씀이실까요? 직접 확인한 건 없습니다. 확인한 네. 건 없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는 뭐 약간은 서로 탓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양 대표가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실무 협의를 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아주 그 러프하게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의지가 강하시니까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은 국회 상황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 양당 대표들도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날짜도 잡고 의제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제야 뭐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네네. 네. 많은 국민들이 그 토론을 방송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청취율이든 시청률이든 조회수든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청래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지금 지방선거가요. 이달 초에 방송할 때만 해도 8개월 앞이라고 했는데 이제 네. 다음 주면 7개월 앞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얘기할 네네. 정도로 달력이 빠르게 네네네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 기존에 50대 50이었는데 당원 70, 국민 여론 30 네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두고 여러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발표를 이제 봤는데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 지금까지 제가 역대 이렇게 쭉 보면, 근데 그게 그 선거 기획단이 내놓는 안이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슈를 일으키고 당내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도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당직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오랜 당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의 50대 50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제 당원에 더 많은 이제 가치 부여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당내 경선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라면은 저는 뭐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민심과 당심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여러 가지 공천 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당세에 따라서 그 민심이나 당심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역별로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저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당심과 민심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늘 이렇게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때 당원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선출직의 의사를 품고 계시는 이제 주요 당원들이 이제 본인이 경선에 돌입할지도 모르니 당원 모집을 많이 하세요. 요때. 네. 그러면 저희가 당원 자격이 3개월이 지나면 책임 당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책임 당원이 되시는 분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책임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좀 더 당에 대한
깊은 로열티를 가지려면 저는 책임 당원의 요건도 좀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책임 당원의 요건이 뭐 1년이다 이렇다면 저는 뭐 당원 100%도 선출해도 큰 차이는 없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까지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책임 당원의 작용 요건이 굉장히 느슨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책임 당원으로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원 비중을 굉장히 상향한다. 이거는 조금 오히려 보면은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에 그 제안된 지방선거 경선룰에 책임 당원의 규정 3개월에서 좀 더 길게 한다거나 뭐 그거는 변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거기까지 네.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당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당을 다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네. 또는 이제 일반 당원이었다가 책임당원으로 변경하시는 이제 선거 때 임박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네네. 라는 것이 우리 정당에도 여러 가지 저는 룰로 자리 잡혀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지방선거 경선룰이 51대와 71대 어느 쪽이 부산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산 지방선거요? 네. 부산 선거는 뭐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우리 당내 선거에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산은 굉장히 큰 도시고 이제는 글로벌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본선 경쟁력 강화 측면이라면은 뭐 당신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과 민심의 그냥 균형을 이루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12.3 1년이 돼서 관련한 네네.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까 구미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장도영 그렇습니다. 대표와 함께. 현장에서 여론전 해보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현장에서는 늘 뜨겁죠. 네, 바닥 민심은 굉장히 뜨겁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국민대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모이시고 당원들이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보시는데 네네. 당원들은 굉장히 지금 막 속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당원분들이 오히려 더 입장이 강경하세요. 되게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가면요. 현장에 가면 저희를 반기시면서도 저한테 야단치세요. 네.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러면서 네. 야단 많이 치세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당원들의 울분 같은 거를 우리가 함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그 12.3이 1년이 되지만 또 그때 장도영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니까 네네. 12.3 관련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장 대표가 내놓으실 메시지가 네네. 뭐냐 이걸 갖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12.3에 대한 좀 사과 한 번 더 하자. 좀 더 좀 강하게 하자. 뭐 이런 네네네. 의견들도 표명하신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당원들도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의 메시지냐 누구의 메시지냐 이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이 계엄이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이 됐냐 안 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위원정당 해산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이 처한 위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는 뭐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믿고 계신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해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네. 우리 동료 의원이자 전 원내대표께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구속이 되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의 강한 결속력과 단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일, 1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민들께 우리의 네. 진정어린 어떤 말씀을 드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그게 꼭 1년이다, 100일이다 이런 게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